수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부터 18페이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8페이지에서 우리가 볼 내용은요. x-a의 fx는 gx 꼴의 함수의 연속에 관한 내용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식은 fx는으로 시작되는데 fx 앞에요 1차식이 붙어있는 유형이에요. 예를 들면 이런 유형의 문제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요 뭐 f1은 어쩌고 저쩌고 이래서 f2의 값을 구해봐 라고 해서 f2에 요 fx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 그럼 우리 흔하게 무슨 생각을 할 수 있어요? 내가 fx 구하고 싶으면 얘만 넘겨버리면 되겠다. 분수꼴로. 맞아요?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 여기에 이렇게 적어 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와 같은 구조의 식이 보이면 우리는 얘를요 두 개로 나눠서 해석할 수 있어요. 우선 편안한 마음으로 얘를 넘겨버립니다. 뭐라고? x-a분의 gx 라고 넘겨버릴 수 있지. 단 이렇게 쓰기 위해서는 어떤 강력한 전제 조건이 필요하다? x는 a가 아니다. x는 a가 아니다 라는 전제 조건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이제 밑에는 뭐가 되겠어? x가 a인 경우가 되겠죠. 자, x가 a인 경우에는 그냥 f자리 a만 대입하면 되니까 뭐가 되겠습니까? fa 되겠습니까? x자리에 a를 대입하면 되잖아. fa 되겠습니까? 예. 근데 다 사라지는 거 아니에요? 네? a 되면 0이잖아요. 0 곱하고. 자, 봐. fx인데 x자리에 a를 대입하래. fx인데. 그럼 뭔데? fa. 이 식에서 x자리에 a 대입하래. 그럼 뭐 나와요? fa. 자, 이제 이 식이 아니야. 더 이상 이 식의 문제가 아닌 거야.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이런 구조의 문제가 나오면 얘는 이렇게 두 개로 나눠서 풀 수 있구나 이 생각을 하셔야 돼요. 아까 우리가 맨 처음에 배웠던 이런 네모 박스 무엇이었습니까? 무한등비 급수꼴의 함수에서도 식은 하나였는데 나중에 정리하고 나니까 초항이 0인 경우와 0이 아닌 경우 이렇게 두 개로 나눠서 이런 패턴으로 문제가 바뀌었듯이 얘도 이렇게 바꿔서 좀 생각을 하시면 좋아요. 자, 그러면 우리 이제 결론 내도록 하겠습니다. 연속함수 gx에 대해서 함수 fx가 x-a의 fx는 gx를 만족시킬 때 fx가 모든 실수 x에서 연속이면, 자, fx가 모든 실수 x에서 연속이면 여기에 등식 한 개가 숨어 있습니다 라고 얘기했죠. 그럼 우린 여기에서 무슨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까? 모든 실수에서 fx가 연속이 되면은 식을 어떻게 세울 수 있겠다? 여기에 보이는 이 fa의 값과 리미트, 여기에서 a로 향하고 있죠? x가 a로 향할 때 x-a분의 gx라는 요 극한값은 같다 다르다? 같다라는 이런 결론을 내릴 수 있게 될 거예요. 맞습니까? 예. 두 개가 연속이면 이 녀석의 극한값과 이 함수값은 같을 거야. 자, 그래서 우리요 이 녀석만 진주야 깨우랬어요. 일어나. 지금부터 이 부분만 좀 읽으면서 머릿속에 좀 기억을 해두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 문장을요 지금부터 3번만 읽으며 암기할 거고요. 요 뒤에 나오는 문장은 2번씩 읽을 거야, 한 번에. 자, 시작. x-a fx는 gx를 만족시킬 때 fx가 모든 실수 x에서 연속이면 fa는 리미트 x가 a로 향할 때 x-a분의 gx. 한 번 더. fa는 리미트 x가 a로 향할 때 x-a분의 gx. 한 번 더. x-a fx는 gx를 만족시킬 때 fx가 모든 실수 x에서 연속이면 fa는 x가 a로 향할 때 x-a분의 gx. 한 번 더. fa는 리미트 x가 a로 향할 때 x-a분의 gx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래 있는 문제 한번 보도록 하자. 모든 실수 x에서 연속인 함수 fx가 다음과 같은 꼴을 가지고 있대요. 우리가 지금 봤던 바로 그 꼬라지죠. 자, 이와 같은 식을 만족시킨다. 그리고 여기에 무슨 조건이 나왔다? 모든 실수 x에서 연속이다 라는 조건이 나왔습니다. 그럼 이 연속 조건과 이 식 보이면 우리 식 하나를 거저 만들 수 있겠죠. 자, 무슨 식 되겠습니까? f의 이 마이너스 마이너스 2는 리미트 x가 마이너스 2로 향할 때 x 플러스 2분의 ax의 세제곱 마이너스 bx 라는 이런 식을 하나 만들 수 있을 거예요. 맞나요? 자, 그리고 주어진 조건 하나는 f1은 5다 라는 조건이에요. 자, 그러면서 우리 보고 f의 마이너스 2의 값을 구해보시오 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얘는요, 여기서 보니까 f의 마이너스 2 이런 걸 구하려면 우선 뭐를 알아야만 해? A하고 B를 알아야 돼요. 미지수 몇 개? 두 개. 미지수가 두 개면 식 몇 개 필요하다? 두 개. 그래서 그 식이 여기 이렇게 놓여 있는 거예요. 죄송한데요. 네. 저 혹시 0,0꼴 0분의 0꼴이랑 상관이 없는 건가요? 상관이 있는 거죠. 아. 예, 보자. f의 마이너스 2의 값을 구하래. 무슨 값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즉, 극한값이 존재한다는 거지. 그런데 얘 봤더니 분모가 뭐가 나오고 있습니까? 0이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극한값 존재하죠. 그러면 분자도 반드시 0이다 라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서 마이너스 2를 대입을 해봤더니 마이너스 8a 플러스 2b는 0이 나와야 돼 라는 식이 하나 나왔네요. 자, 이 식 좀 예쁘게 정리해보면 2b는 8a, 즉 b는 몇이다? 4a다 라고 정리할 수 있어요. 자, 이제 선생님이요 b 자리에다가 전부 4a를 집어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저 식 여기다 한 번 더 쓰자. 리미트 x가 마이너스 2로 향할 때 x 플러스 2분의 ax의 세제곱 마이너스 4ax 나왔네요. 그러면 이 식은 결국 리미트 x가 마이너스 2로 향할 때 x 플러스 2분의 뭐가 보여? ax x 마이너스 2 x 플러스 2라고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죠. 그래서 드디어 분모 분자에 0이 되는 요소를 걷어냈습니다. 결국 얘는 정리했더니 마이너스 2 대입하면 몇 나옵니까? 8a. 여기까지 정리가 됐어요. 자, 그럼 이제 F1은 5를 써먹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번에는 몇을 대입한다? 요 주어진 식의 x 자리에 2를 대입할 거예요. 자, 그러면 얘는 3f의 2는 a-b라는 식으로 정리가 되네요. 자, 결국 b 자리에 선생님이 뭘 집어넣을 거다? 4a를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3a가 나와서 f1의 값은 몇이 되겠습니까? 마이너스 1이 되는데 잠시만. 잠시만. 마이너스. 저기서 우리 5라고 구했잖아. 뭘 잘못했지? 마이너스. 미쳤구나. f1의 값은 마이너스 a죠. 깜짝 놀랐다. 저기 뭔가 했어. 예. 결국 a의 값은 몇이 되겠습니까? 마이너스 5가 되네요. 그래서 우리 원하는 답 구할 수 있겠다. 답은 몇 나옵니까? 마이너스 40이 답이 되겠습니다. 아이고. 됐죠? 그래서 요 문제 핵심은 다른 건 다 똑같아요. 요 식을 보고 연속이라는 조건이 나왔을 때 요런 구조의 식 하나를 만들어내는 거. 요게 핵심이다.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서요. 최대 최소의 정리, 사이값 정리 두 가지 개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엄청 잘 어울린다. 때리지 말아라. 자, 최대 최소의 정리 우리 보도록 하자.
최대 최소의 정리는요, 결론적으로 말하면 어떠어떠한 조건 하에서는 최대값 최소값 둘 다 존재해. 이게 바로 최대 최소의 정리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부터 배우게 되는 최대 최소의 정리와 사이값 정리에서는요, 전제 조건을 기억하는 게 중요해. 자, 그러면 전제 조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뭐냐, 함수 fx가요 닫힌 구간 A, B에서 연속이라는 이 두 가지 전제 조건이 필요합니다. 자, 이 두 가지 전제 조건만 맞으면요, 무조건 그 구간에서는요, 반드시 최대값과 최소값이 존재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최대 최소 정리의 전제 조건은 딱 두 가지. 뭐하고 뭐다? 닫힌 구간 연속이에요. 자, 최대 최소 정리의 전제 조건은 뭐라고요? 시작! 닫힌 구간 연속. 그러면 뭐가 존재한다? 최대값, 최소값이 존재한다. 자, 밑에 있는 그림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대 최소값은 y좌표 값이죠. 와, 여기에서 최소값 나오겠다. 여기에서 최대값 나오겠다요. 반면에 두 번째 그림은 어때? 최소값은 있지만 최대값은 있다 없다? 없다. 이 옆에 있는 그림은 어때요? 최대값은 있지만 최소값은 없다. 요 그림은 어때요? 최대값, 최소값 둘 다 없다. 얘는 어때요? 최대값은 존재하지만 최소값은 없죠. 자, 그래서 요 그림들의 차이를 봤더니 여기에 나와 있는 이 세 개의 문제는요, 열린 구간이기 때문에 최체 정리가 성립하지 않는 거예요. 자, 얘는요 불연속이기 때문에 최체 정리가 성립하지 않는 거예요. 그럼 네 번째 거는 그냥 안 하시는 거예요? 요거 이만큼 아, 예. 하지만 첫 번째 건 어떠하다? 닫힌 구간과 연속이라는 조건 두 개를 모두 만족하기 때문에 무조건 최대값, 최소값이 존재한다. 이게 최대 최소의 정리 되겠어요. 사실 얘는 그닥 중요한 개념은 아니에요. 중요한 개념은 사이값의 정리 되겠습니다. 또 그래서 미치겠다 진짜. 아니 이게 입이 되게 괜찮아. 좀 흘리면 어때? 뭐 하는 거야? 잘못해서 침을 자! 흘리는 거. 됐죠? 지워도 될까요? 자, 그러면 우리 지금부터 중요한 사이값의 정리 배워보도록 하겠다. 잡담 금지. 선생님한테 얘기해요. 예. 자, 그러면 우리 그 다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 녀석은요, 사이값의 정리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얘는 어떤 개념인가 한번 보도록 하자. 얘도요, 최체 정리처럼요, 닫힌 구간 AB에서 모이고 연속이고 라는 요 두 개의 전제 조건에다가 하나가 더 추가가 돼요. 사이값 정리는 최체 정리보다 하나가 더 추가가 됩니다. 바로 어떤 개념이 추가가 되냐면요, FA랑 FB랑 값이 같지 않으면이라는 요런 전제 조건 하나가 더 추가가 돼요. 자, 사이값 정리의 핵심은 뭐라고? 전제 조건은 시작! 닫힌 구간 연속 FA, FB 같지 않다. 자, 왜 이렇게 돼야 되는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배웠던 최체 정리는요, 만약에 이런 그림 가능해 불가능해? 가능하죠? 닫혀있죠? 연속이죠? 이때 최대값 최소값 구하세요 라고 하면 구할 수 있어 없어? 있어요. 최대값 최소값이 같아요. 됐으니까. 하지만 사이값 정리라는 건 뭐냐면요, 얘하고 얘 사이에 뭔가가 있어, 이런 정리야. 되겠습니까? 이름이 말 그대로 사이값 정리예요. 사이라는 공간이 필요해. 그래서 사이라는 공간이 생기려면 이렇게 되면 된다 안 된다? 안 되기 때문에 FA와 FB가 높낮이가 달라야 되는 거예요. 되겠습니까? 그래서 FA와 FB가 같지 않으면 이때 뭐 바로 이제 사이에 라는 말이 들어가게 되는 거지. FA와 FB 사이의, 이래서 사이값의 정리과 자 사이의 임의의 값 K에 대해서 자
바로 무슨 얘기냐? 밑에 있는 그림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 어떤 녀석이 있는데 이렇게 FA와 FB가 다르면서 닫힌 구간이면서 연속인 이런 그림이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임의의 값 K, 바로 요 사이에 있는 K는 사실 엄청 많죠? 짝대기가 없나? 여기다. 엄청 많죠? 자, 임의의 K라는 건 모든 K 되겠습니다. 무수히 많은 K에 대해서 무조건 이렇게 만나는 한 점이 생긴다, 안 생긴다? 생긴다예요. 걔를 우리는 F의 C랑 K랑 같다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결국 이 점의 좌표는 뭐란 얘기야? C, FC라는 이런 얘기가 되겠죠. 자, 즉 이 녀석을 만족하는 C가 바로 이 X좌표 C가 열린 구간 사이에 있으니까 열린 구간 A, B에 적어도 하나 존재한다. 적어도 하나 존재한다. 그럼 A와 B는 해당이 안 된다는 거네요. C에서. 네네. 요 사이에 있어야 되잖아. 그치? 말 그대로 사이예요. A하고 B에 있는 게 아니라 A와 B 사이 공간, 열려있는 공간 내에 되겠습니까? 예. 요것이 바로 사이값 정리예요. 자, 그런데 여기에서 하나 보자. 적어도 하나 존재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 그 얘기는 뭐야? 하나 이상 존재할 가능성이 생긴다요. 왜 그런지 볼까요? 바로 요런 경우가 있기 때문이에요. 자, 요 경우에는요. 예, FC는 K를 만족하는 C값이 몇 개나 존재하게 된다? 5개나 존재하게 되겠지? 이처럼 얘는 그림 나름이기 때문에 무조건 최소 하나 이상은 존재할 거야 라는 결론은 내릴 수 있지만 몇 개가 존재할까? 뭐 전체 개수, 최대 개수 몇 개일까? 이런 답에는 답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최소한 적어도 몇 개가 존재, 여기까지만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 됐나요? 자, 그래서 다시 정리하자. 체체 정리에는 두 가지 조건이 필요했어. 뭐하고 뭐가 필요했지? 닫힌 구간, 연속. 사이값 정리에는 세 가지가 필요했어요. 뭐가 필요했지? 닫힌 구간, 연속, FA는 FB와 같지 않다. 왜? 그래야지만 사이가 생긴다. 되겠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이 사이값 정리에 의의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밑에 위에 한 줄 안 적어놨죠? 받아 쓰도록 할게요. 어떤 구간에서 방정식의 근이 존재하나 존재하지 않나를 체크하는 것이 핵심. 어떤 구간에서 방정식의 근이 존재하나 존재하지 않나를 체크하는 것이 핵심. 어떤 구간에서 방정식의 근이 존재하나 존재하지 않나를 체크하는 것이 핵심. 어떤 구간에서 방정식의 근이 존재하나 존재하지 않나를 체크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적어 놓으시기 바랍니다. 결론은 이거예요. 야, 근 적어도 몇 개 있을까? 이랬을 때 사이값의 정리를 이용해서 답을 내게 된다. 되겠습니까? 자, 그러면 실제 사이값의 정리는 어떤 식으로 활용이 되는지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뭐가 보입니까? 닫힌 구간. 그 다음에 뭐가 보입니까? 연속이 보여요. 맞습니까? 자, 그럼 우리가 알고 있는 사이값의 기본 정리는 FA, FB가 같지 않다였지. 그런데 우리는 이제 뭘 볼 거냐면요. 방정식의 근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 거야. 자, 우리가 알고 있는 1차 방정식 ax 플러스 b는 0, 2차 방정식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0 이런 식으로 쓰지. 자, 요 방정식에서는요. 바로 k가 왔던 자리에 항상 뭐가 옵니까? 0이 오고 있는 거야. 아까 fc는 k라고 얘기했었죠? 근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방정식은 k 자리에 항상 뭐가 온다? 0이라는 기준이 와요. 임의의 k가 아닌 오직 하나 x축이 오게 되는 겁니다. 맞아요. 그럼 x축과의 교점이 적어도 몇 개가 존재할까라는 걸 보기 위해서는 우리는 뭐만 확인하면 되냐면 바로 그 FA하고 FB가 바로 y는 0이라는 요 그래프를 중심으로 이렇게 서로 다른 경계에만 있으면 적어도 하나의 근이 존재하게 되는 거지. 그런데 우리는 이 상황이
이런 상황인지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하지만 요 두 가지를 동시에 표현하는 수학적 스킬이 하나 있지. 곱해서 연구가 작. 그렇죠. FA랑 FB랑 두 개를 곱하면 0보다 작다. 이게 바로 얘를 중심으로 Y는 0을 중심으로 얘와 얘가 서로 다른 영역에 존재한다예요. 그래서 여기에는 바로 활용을 할 때는 FA, FB가 0보다 작으면 이라는 이런 개념이 오게 되는 겁니다. 근데 실제 얘는 어떤 식으로 푸냐? 여기에다 이제 화살표에다 적어 놓습니다. 양수인지 음수인지 FA, FB를 따로따로 구해본다. 양수인지 음수인지 FA, FB를 따로따로 구해본다. 양수인지 음수인지 FA, FB를 따로따로 구해본다예요. 자, 어쨌든 이와 같이 0보다 작으면 우리는 FC는 뭐인? K가 아닌 누구? K가 아닌 누구? 0. 이 C가 열린 구간 AB에 적어도 하나 존재한다. 이런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즉, fx는 0이라는 이 방정식은 열린 구간 AB에 적어도 하나의 무슨 근을 갖는다? 실근을 갖는다라는 이런 실근의 존재에 대한 정리가 사이값 정리라는 개념 되겠습니다. 자, 됐죠? 자, 그러면 지금부터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 보도록 하자. 예. 자, 함수 fx는 x의 제곱 마이너스 2에 대해서 fc는 루트 3을 만족시키는 c가 열린 구간 1, 2에 반드시 존재함을 보이시오라고 문제 나왔어요. 자, 요 녀석을 딱 보니까 얘는요, 사이값 정리로 푸는 겁니까? 사이값 정리의 활용으로 푸는 겁니까? 사이값 정리로 푸는 거야. 왜? 사이값 정리의 활용은 요 자리가 0이 되는 방정식의 근을 모조를 때 쓰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이제 얘를 증명하시오라고 했으니까 뭐라고 해야 되겠어요? 사이값 정리의 전제 조건이 되는 녀석들이 모두 해당됨을 다 보여요. 그리고 나서 와, 이 전제 조건이 다 해당되므로 사이값 정리에 의하여 얘는 이러이러한 게 돼. 라고 죄송해요. 물이 없다. 뒤에 나왔다. 뭐? 물. 나도. 이따가 놔줄게. 나도. 문준이 필요. 야, 니네 일요일에 연습 안 하냐? 죄송합니다. 나 언제 연습하지? 친해질 수 아니? 끝나면 개풀이야. 친구 짱 만들었어 짱. 헤어르면 끝나고 연습 안 해. 이 새끼는 헤어 헤어가 진짜 잘 그렸다. 처음에 찡 치고 가지고 찡 치고. 공부에서도 자. 미래가 그런 식으로 증명할 증거. 거야. 자, 그러므로 이제 지금부터 선생님이 뭘 증명할 거다? 닫힌 구간에 대해서 연속임을 증명할 거예요. 닫힌 구간은 얘지. 네. 그러면 이 그래프가 닫힌 구간에서 연속이라는 거 어떻게 증명이 되겠어요? 이 그래프가 무슨 그래프인데? 다항함수라는 거예요. 다항함수가 뭔데? 이참수 맞아요. 다항함수가 어떤 걸 다항함수라 부르지? 플러스 마이너스 많은. 다항함수란 뭐야? 몰라요. 항이 많은 함수. 뭐야? 다항함수의 정의. 하기 많은. 학생과 다항함수 선생님이 이렇게 가르쳤어요. 상수함수, 1차 함수, 2차 함수, 3차 함수, 땡땡땡 n차 함수. 얘네를 통틀어 다항함수라고 한다. 상수함수부터 n차. 다항함수란 상수함수부터 1차 함수, 2차 함수, 4차 함수 뭐 이런 거 모두 다 통틀어서 다항함수라고 한다. 그런데 이 다항함수라 불리는 녀석들은 되게 중요해요. 왜? 얘네들은요, 전구간 연속함수예요. 상수함수, 1차 함수, 2차 함수, 3차 함수, 4차 함수, 전구간 연속 함수예요. 불연속인 구간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증명하겠습니다. 함수 fx는 무슨 함수이므로? 다항 함수이므로. 자, 전구간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 예,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이 구간에서 연속이다. 예,
이게 이제 요 녀석이 전제 조건으로 들어가기 위한 베이스가 돼버리는 거야. 그럼 이제 전제 조건 쓸 수 있죠. 그러므로 fx는 닫힌 구간 어디에서 어디? 문제 보고 얘기해봐요. 1,2에서 모이다 연속이 있다. 예. 쌤 작은 뭐 다치는 구간이죠? 아까 선생님이 사이값 정리를 쓰기 위한 기본 요소는 3개라 그랬죠. 네. 닫힌 구간 그리고 연속 FA, FB 닿지 않다. 요 3개를 다 언급을 해야지 사이값 정리로 결론을 내릴 수 있기 때문이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닫힌 구간 언급했어. 왜? 전 구간 연속이면 요 구간에서도 당연히 연속이겠지. 맞습니까? 연속이고 요 조건 들어가 있죠? 요 조건 들어가 있죠.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조건은 뭐가 되겠습니까? FA랑 예, F1이랑 F2랑 어떠하다? 같이 않음으로 얘가 필요한 거예요. 자, 확인해 보도록 하자. F1 몇인데? 마이너스 예, 마이너스 1이에요. F2는 몇인데? 2예요. 같이 하는 거 분명 맞죠? 예, 그러므로 여기까지 다 얘기가 됐어. 그럼 이제 결론적으로 사이값 정리에 의해서 얘는 무조건 성립할 거야. 이런 결론 내려버리면 된다 안 된다? 된다. 그래서 이렇게 써놓고 서술형 평가를 했을 때는 이므로 사이값 정리에 의하여 문제. 여기서는 문제를 그대로 뺏기면 되는 거예요. 의하여 뭐다? fx는 fc는 루트 3을 만족시키는 c가 열린 구간 1,2에 반드시 존재한다. 풀이 끝. 사이가 정리가 실제 있는 거. 네. 선생님이 만든 게 아니에요. 예, 너희들이 너무 선생님한테 이상한 걸 많이 배우다 보니 항상 배울 때 의심을 갖는구나. 옛날에는 중간값 정리 뭐 이런 이름이었는데 중간값은 아니잖아. 엄밀히 말하면. 그래서 이름이 개편됐어요. 사이값 정리로. 되겠습니까? 예.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네. 왜 선생님이 전제를 좀 기억하라고 했는지 이해가 되지? 예, 전제만 맞춰놓으면 사이값 정리해서 다음이 성립해 이런 식으로 넘어가 버리면 되기 때문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보도록 하겠습니다. 방정식이 열린 구간 0,5에서 적어도 하나의 실근을 가짐을 증명하시오 라는 문제가 나와 있습니다. 얘는 딱 보니까 사이값 정리를 쓰는 겁니까? 사이값 정리의 활용을 쓰는 겁니까? 활용. 예, 사이값 정리의 활용이에요. 맞습니까? 예, 왜? 방정식 그 K 자리에 0이 들어가는 케이스 실근의 존재 유무 이런 것들은 바로 사이값 정리에 활용되겠다. 자, 어쨌든 증명하시오라고 했으니까 또 작업을 하셔야겠죠? 자, 선생님이요 fx를 x의 세제곱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2라고 하면 fx는 어때요?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무한대에서 연속인 다항함수가 되겠죠? 그래서 정구간 연속이므로 자, 이제 나는 어떤 결론을 내릴 수 있다? fx는 닫힌 구간 어디에서 어디? 0,5에서 모이고 연속 이고. 자, 이제 사이값 정리 활용입니다. 자, 이제 내가 구해야 될 건 뭐야? F0이랑 F 몇? 5랑 곱한 게 0보다 작은 걸 무조건 보여주셔야 돼요. 자, 그래서 F0 구해보세요. 몇 나옵니까? 마이너스 2 나와요. F의 5 계산하면 뭔지 모르지만 아주 큰 양수가 나오는 거 알겠지? 예, 계산하기 귀찮아서 그냥 양수. 음수 곱하기 양수는 음수 맞죠? 예, 이므로 라고 이제 이런 결론 내릴 수 있다 없다? 있다요. 됐죠? 그럼 이제 게임은 끝났습니다. 그럼 우리 여기 이제 무슨 말 하나 붙이면 돼요? 사이값 정리에 의하여.
그리고 이제 나머지는 문제를 한번 뺏겨주시면 되는 거예요. 되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하는 거예요. 자, 됐죠? 예, 이 녀석은요, 증명에서 전제가 왜 중요한지에 대해서 선생님이 언급을 한 거고요. 자, 이제 밑에 있는 문제부터는 실전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실전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자. 방정식이 오직 하나의 실근을 가질 때